안녕하세요. 혜원입니다. 혜원의 생활법률. 오늘은 지난번 이어서 이제 비슷한 얘기를 또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이제 우리가 점점 은퇴한 삶을 살 때, 기농 등등 할 때, 땅을 살더라도 아무 데나 사지 말고, 내가 개발 행위를 할 수 있는 위주로 살아. 근데 개발 행위를 가능한 지역은 좀 비싸니까 좀 가기 산 그 중에 자연 녹지 지역이라든지 계획관리 지역을 위주로 살아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다시 살펴봐 드린다면, 우리나라는 이제 국토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국가에서 이 토지 이용에 따라 토지를 어떻게 이용을 할 건가, 가는가에 관해서 딱 정해져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지역은 도시지역, 어떤 지역은 농사만 할 수 있는 지역, 어떤 거는 이제 환경을 잘 보존해야 되는지, 또 미래에 또 도시 무분별한 발전을 하면 그게 또 편입될 수 있는 부지라든지 그런 게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렇게 어떤 토지를 한목적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용도를 다 정해놓은 거 있거든요. 그런 걸 바로 용도 지구를 합니다. 용도를 어떻게 할 건가라고 지역이 있는데, 그때 제가 말씀하실 때 우리나라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맨 처음에 도시지역이 있고, 그 다음 이제 관리지역이 있고, 그 다음 농림지역이 있고, 그 다음 이제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있다 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나눴고, 그 다음 이제 도시지역은 우리가 집을 지을 수 있는 주거지역이 있고, 그 다음 이제 상업지가 들을 수 있는 상업지, 그 다음 공장이 들어있는 공업지, 그 다음 이제 이런 주거나 상업이나 공업지를 어떤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녹지지역이라고 있잖아요. 녹지지역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관리지역은 우리가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도시가 발전하면 어떻게 이 땅들이 도시지역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관리한다. 그래서 우리 크게 요도 관리지역이 생산 관리가 있고, 그 다음 보존 관리가 있고, 그 다음 계획 관리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뭐 주거지역은 1종, 2종이 있고 상업원 등등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땅 사러 갈 때는 녹지지역과 또 녹지지역 가보라 했는데, 녹지지역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생산 녹지가 있고, 두 번째는 보존 녹지가 있고, 그 다음 자연 녹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이 중에서 제가 지난번에 땅을 살 때는 이 관리지역 중에 계획관리지역 요구라든지 녹지지역은 자연 녹지지역만 중심으로 땅을 사라. 안 그러면 우리 농림지역이라든지 자연환경보존지역이라는 것은 어떤 개발 행위가 어렵다. 그 다음 생산녹지, 보존녹지도 이것도 어렵다. 근데 녹지지역도 생산녹지, 보존녹지는 안 된다. 그러니까 자연녹지지역만 살아. 관리가 아까 말한 생산관리나 보존관리나 계획관리 중에 생산관리는 안 되고 보존관리도 안 된다. 그러니까 계획관리 위주로 사고, 녹지지역은 자연녹지지역에 사야 그러면 땅도 좀 사고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다면,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지금 어떤 지역이 다 계획관리지역이나 자연녹지지역이라 해서 다 개발 행위가 가능하냐라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또 이와 같이 오늘 본격적으로 설명하는 것 중에 우리가 지목이라는 게 있거든요. 지목이라는 게 있는데, 지목이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수 있는 대지 등등인데, 우리는 총 28개의 지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28개의 지목으로 나눠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집을 지을 수 있는 대지라든지, 그 다음 밭을 관계된 전이라든지, 그 다음 논농사는 답이라든지, 가소농이 이렇게, 가소는 이렇게 쭉 나와 있거든요. 이게 총 28개 지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총 28개 지목 중에서 집을 지을 수 있는 건 바로 이 대거든요. 근데 이 28개 지목에 규정된 법이 뭐냐면, 법명이 좀 긴데,
우리가 지적법이라, 과거에는 지적법이라고 했는데 요즘 지적법이 이름이 뭐로 바뀌었냐면 공간 구축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바뀌었습니다. 공간 구축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이름이 좀 이상하잖아요. 지적법 하면 말이 편할 텐데 공간 구축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잠시 그러면 지목에 관계된 법조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목에 관련된 법률을 보면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있네요. 정식 명칭은 그게 제67조에 지목의 종류로 이렇게 28가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목은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잡종지. 잡종지는 이와 같이 27개 안 되는 그 위의 용지를 잡종지라 해놨네요. 그렇죠? 이 항에 보면 지목의 구분 및 설정 방법에 관해서는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대통령으로 과연 이와 같은 지목의 설명을 해놨는데요. 관련된 법률을 살펴봐 드린다면 공간의 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보면 이렇게 58조의 지목의 구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놨습니다. 하나만 든다면 이렇게 해놓은 거는 보면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 원예 작물, 토지와 식욕으로 죽순으로 재배하는 토지라고 되어 있는 거죠. 답은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 연, 미나리, 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라고 되어 있네요. 아까 잡종지를 보면 참 재미난 용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잡종지. 다음 강목의 토지, 다만 원상 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제한한다. 보면 갈대밭, 변전소, 이게 자동차 터미널, 공항시설, 항만시설, 부지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근데 재미난 것은 이와 같이 나의 지목이 어딘지 보려면 어떻게 보냐면요. 이거는 지적도 또는 임야도를 보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전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이거는 자배로 되어 있고 답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이와 같은 건데 다 이 추가를 해놨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시다시피 여기 나온 거는 28개의 지목이 나와 있고 아까 봤었을 때 이 첫 번째 글자를 딴 거죠. 그죠? 전은 과수원 과 이렇게 임야는 임 이렇게 따는데 근데 이제 이 공장용지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하천, 유원지 같은 경우는 두 번째 글자를 딴 거죠. 그죠? 공장용지는 이 두 번째 글자 장, 하천은 천, 이렇게 주차장은 앞에 두 번째 글자 차, 유원지는 원자를 이렇게 딴 거죠. 그렇죠? 나머지는 다 첫 번째 글자를 땄다라고 한 거죠. 왜 그러면 첫 번째 글자를 안 땄냐? 요 네 개는 근데 겹치는 글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주유소 용지를 주로 하다 보니 주차장은 두 번째 글자 차라고 한 거죠. 그렇죠? 유원지를 보면 앞에 유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 유지에 보면 또 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 유를 따고 뒷번째는 원을 땄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공장 용지를 보더라도 앞에 공자를 따면 우리가 공원인은 있잖아요. 그렇죠? 공원에도 공도 있으니 공원에서 공을 따고 근데 공장은 두 번째 장으로 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봐드린다면 아까 보면 여기는 잡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 잡종지다. 요거는 답이다 라고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가 지목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계획관리지역이나 아까 말한 대로 여기 도시지역이나 관리지역 중에 계획관리지역이나 도시지역 중에 녹지지역 중에 자연녹지 위주로 살아가는데 그러면 만약에 지목이 만약에 되는 거는 아까 보인 대로 어떤 칩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되지가 아니고 만약에 전이다, 만약에 답이다, 그러면 이런 거 사면 칩을 줄 수 있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어떻게 하냐? 바로 지목이 변경이 가능하다라고 말한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도시지역이나 관리지역이나 개발지역 구역이라 하더라도 내가 땅 가진 사람이
지목이 변경이 가능한 지역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도시지역이나 관리지역에는 지목 변경이 쉽고 농림지역은 지목 변경이 상당히 힘들다. 예를 들어서 뭐 전이든 답이든 이것이 농림지역에 있다 그러면 이거를 대로 바꿔서 집을 짓기는 상당히 어렵다. 바꾸면 없다. 바로 또 자연환경 보존지역이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도시지역인 경우에 정과 답인 경우에는 지목을 대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대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잠시 또 법 규정에 뭐라고 규정되어 있냐면, 그 다음 아까 말씀 지목 변경을 신청할 경우에는 우리가 토지 소유자는 지목 변경을 할 토지가 있으면 대통령 정한 바에 따라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는데, 지적소관청은 통상적으로 읍면사무소나 구청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목 변경 신청할 경우에는 아까 말한 대로 이 개발제한구역 같은 경우에는 토지 형질 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즉 토지 형질 변경을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는 토지나 건축물 용도가 변경된 경우, 또는 도시개발 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 수행자가 준공 전에 토지 합병을 신청한 경우에 이와 같이 지목 변경을 가능합니다. 자, 이와 같이 내가 우리나라는 보면 하여튼 다시 정리를 해 보냐면, 우리나라는 국토가 이렇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4가지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고, 이 중에 또 재미난 얘기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목이란 말은 한 필지, 우리 한 필지란 말은 하나의 주소거든요. 하나의 주소에 한 필지가 있는데, 한 필지의 지목은 반드시 하나입니다. 하나. 뭐 정답이면 정답. 아까 보시다시피 만약에 어떤 이 땅이 이래 있는데, 아까 말한 대로 주 용도로 보고 한다 그랬잖아요. 만약에 이것이 집을 줄 수 있는 데고, 뭐 건물을 줄 수 있는 데인데, 만약에 전이다, 밭이다 그러면 큰 면적이 이게 전체가 되면 이 전체가 다 대로 표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지로 표시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한 지목당 한 필지당 하나의 지목인데, 근데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아까 말한 대로 우리나라의 국토가 한정되기 때문에 용도를 정해놨다 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대지가 이렇게 됐다. 만약에 이렇게 땅이 있는데 전체는 대지인데 이 중에 요거는 만약에 도시지역이고 요 밑에는 만약에 농림지역이다.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에 개발 행위를 어떻게 할 건가? 물론 농림지역도 대인 경우에는 지목이 되니까 집을 줄 수는 있죠. 그렇지만 이거는 제한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린 거죠. 도시지역에는 아까 말한 대로 뭐 일정 주구지역이라면은 뭐 건폐율이 좀 더 넓고 60%, 용적률은 뭐 150%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농림지역은 이보다 작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집을 줄 수 있는 면적이 확률이 좀 확률보다도 집을 줄 수 있는 내가 개발 가능할 수 있는 면적이 작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만약에 이렇게 한 필지에 지목은 하나지만 이렇게 나눠져 있을 경우는 어떻게 할 건가 라고 했을 때,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가중 평균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주말에 땅 보러 갈 때, 그러니까 크게 여러 가지 많이 봐야 된다 그죠. 그렇죠? 아까 말한 대로 이 지역이 뭐 자연환경 보존 지역이라면 아예 안 되는 거고, 뭐 계획관리 지역이라든지 또 도시 지역이라 하더라도 또 뭐 자연 녹지 위주로는 괜찮지만 산산 녹지는 안 된다. 그리고 만약에 지목이 변경됐다고 한다면, 지목이 변경되면 뭐가 또 문제가 있냐면 크게 이 2가지로 문제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지목 변경은 지목 변경에 따른 지금 다른 용도로 전용한다 그러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이나 밭을 대지로 바꿨다 그러면 전용에 따른 전용 부담금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또 가치도 오르잖아요. 그렇죠? 가치가 오르면 가치가 오른 만큼 취득세 어떤 토지의 가격이 증가되잖아요.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에는 또 취득세도 추가로 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뭐 누가
이 논이나 밭을 사가지고 대지로 바꿀 수 있으니, 이렇게 뭐, 도시지역이라도 지목 변경으로 집을 지을 수 있으니까 내가 샀다라고 했었을 때 무조건 지금 가격이 아니다. 쉽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주고 싶은 거죠. 어떤 땅이 만약에 10만 원이라 하더라도 내가 오늘 10만 원을 샀다 하더라도 이걸 내가 대지로 전용해서 하려면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간다.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용, 다른 걸로 전용을 하면 딴 부담금과 또 취득세 내니까 실질적으로 한 평당 10만 원이 더 들겠죠. 그렇죠? 뭐 따지고 계속에 나중에 개발 행위하보다는 150만 원 정도 뭐 15만 원이나 20만 원 들 수도 있겠죠. 평당 계산해 보면. 그러면 이 논을 10만 원 주고 나중에 15만 원, 20만 원에 처음부터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처음부터 집을 줄 수 있는 대로 샀을 때 만약에 14만 원이라면 결국 14만 원짜리 대가 더 낫지 않겠냐라고 바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생활 법률 차원에서 제가 정리를 해 드리다 보면 우리나라는 이 땅을 살 때 여러 가지 아까 말한 대로 내가 속한 지역이 용도 지구가 뭔지도 살펴봐야 되고 내가 사고자 하는 땅에 대한 지목, 목적이 뭐냐, 땅에 어떤 목적으로 지정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고 사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